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명가 3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연휴 잘 쉬고 계실까요? 어느덧 연휴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내일장이면 우리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될 텐데 연휴 기간 동안 FOMC도 있었고요. 딥시크로 인해서 미증시에서 출렁이는 흐름들도 포착됐습니다. 휴장이어서 다행인 건지 아니면 금요일장에 그 여진이 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지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데 오늘은 이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시청자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조금 어색하다,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TN은 유튜브 실시간 참여로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TN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서 보유하신 종목에 있어서의 그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식명가 1부는요, 이 두 분과 먼저 함께 보려고 합니다. MTNW 최고위원님들이죠. 이미 엄청난 실력들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인데요. 아이린 위원님 그리고 임광빈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미 엄청난 실력을 수차례 입증을 해주고 계신 우리 두 위원님인데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린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연말에 왜 세계 꼴찌라는 이 타이틀을 좀 얻기도 했었는데 상반기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정치 변수도 있을 테고 아직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지금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이때 여튼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은 일단 환율과 금리의 변화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본다면은 우리 지금 AI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어떻게 각국의 정책이 이렇게 또 움직이는지 우리가 또 쉬는 구간에 연휴 동안 또 중국에서 AI 관련해서 뭔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물론 노이즈는 있지만은 또 이 초긴장 사태로 또 넘어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런 모델들을 내놓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는 타격이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이런 큰 기업에 타격이 있고 그 모델이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노이즈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AI 우리가 기술 패권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휴 때에 굉장히 여러분들 AI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지만 전선주 같은 경우 전력주까지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제 조정 구간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조정 구간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크다면 오히려 기회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전력 관련주나 전선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AI 관련주도 일단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파 시도를 했는데 불구하고 고점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또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또 나와버리니까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다는 점 이제 참고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부분도 우리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작년에 이제 우리 지수를 억누르고 또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불확실성이 이제 고조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환율이 이제 껑충 뛰는 흐름이 보여졌고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환율이라는 것이 트럼프 2기 정책에 들어서면서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국내의 불확실성이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제거가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트럼프 2기 정책 들어가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바이오 쪽은 우리가 또 조금 육성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관련해서 미팅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이제 좀 취소되는 흐름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것도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를 지나고 나서 이런 취소되는 미팅이 4건이나 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 지금 당장 뭔가 갈피를 잡기가 참 애매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FDA 승인권도 이제 HLB 같은 경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월인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시장에 조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는 또 트럼프 2기 정책에서 또 바이오 관련해서 육성 정책이 빠르게 조속히 나와줘야 이런 이제 불안한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잘 가주었지만은, 이쪽도 추가적인 뉴스가 이제 좀 더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제 AI 쪽이 조금 쉰다 그러면은 로봇 쪽이 조금 더 이제 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관련해서 뉴스가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면은 또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도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환율 부분은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450원 이하로 이제 1,400원 아래골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이제 올 한 해 변동성을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을 2,300선 정도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상단은 2,800선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이에 변동성이 무려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논다면은 그때 이제 환율이나 미국 이제 미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제 변화 그리고 FOMC의 방향성, FOMC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고 내리더라도 이제 제한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관세 부분이 문제인데 이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점진적으로 이 관세를 이제 늘려간다면은 시장이 당연히 이 부분이 물가 상승 압력을 줄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다면은 또 지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이 이제 환율에 이어서 이런 금리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만 지수가 이제 어느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외인이 우리 시장이 워낙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라는 소리가 저평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외인들은 아직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외인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우리 시장에 저가에 들어와서 환차익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이제 또 열리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흐름과 또 그 아랫단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FOMC의 금리 방향성, 상반기에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갔다가 또 FOMC 발표 전후로 해서 또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CPI, PPI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건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 연 상반기 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FOMC의 금리 방향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제 정책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환율이 좀 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금리도 또 이제 인하되는 그러면서 또 우리 시장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2,80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우리 시장에서는 우선 FOMC의 금리 속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뒷받침이 되어주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잡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상반기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임강빈 위원님과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단기적인 시장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우선 우리 시청자님들께 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조금 더 이제 마음의 건강이 모든 거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게 우리 주식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이 쫓기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여유로우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처럼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떤 스탠스로 흘러가든지 뭐 환율의 지표가 어떻고 금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뭐 앞으로 신성장 섹터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공부하기 전에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월은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러한 투자의 마인드셋을 이번 주말에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날 때 좀 놀라셨죠? 네, 딥시크 이야기가 있었고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빠졌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반등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올라오면서 조금은 괜찮아지나 싶은 모습인데 길을 많은 분들께서 어떤 시장을 지금 세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AI를 가야 될까? AI가 조정 나오는데 로봇? 휴머노이드? 아니면 또 정치 테마? 고민 많으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선도 기업이 없죠.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선도 기업이 지금 없어요. 자, 오늘도 지금 보면 미국은 각 섹터별로 신기술, 미래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나타나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따라가는 입장이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예전처럼 잘하냐? 옛날에 우리나라 전략이 패스트 팔로워잖아요. 빨리 따라가는 거. 근데 그 패스트 팔로워의 타이틀도 중국이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이 없죠. 그러면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냐? 또 그건 아니에요. 가격이 싸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주시장을 보시는 게 맞겠고 시장이 추세가 전환이 돼서 시원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에는 변화돼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잘 가고 하이닉스가 잘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포인트는 달러가 떨어져야 됩니다. 구조적 달러 약세가 와야만 시장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미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계속 흑자를 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죠.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는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에 관세를 많이 내든지 아니면 방위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가라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자, 근데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한 20년 정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심합니다. 근데 무역 적자가 미국이 왜 가장 심할까요? 달러 강세 때문에 그래요. 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해외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요. 2기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강달러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원하는 게 강달러가 아니에요. 왜냐면 강달러가 되면 미국은 가격 경쟁력이 없거든요. 과거에 프라자 합의가 왜 일어났습니까? 강달러 때문에 독일과 일본 기업들의 미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밀리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달러 약세로 만든 것이 프라자 합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트럼프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주변 참모진들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트럼프는요, 강달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 환율의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시장이 우리나라가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달러가 약세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세월아 내월아 할 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의 주식 투자의 전략은 과감하기보다는 대형주 쪽에 과감하기보다는 구조적 달러 약세를 기다리면서 중소형주, 테마주를 보는 겁니다. 자, 1월 달에 주식 시장에 반도체 주식들도 올랐고 특히나 이제 AI 중심으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여기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로봇도 많이 올랐어요. 2월 달에도 똑같이 그와 관련 섹터들이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2월 달 시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주식이 잘 가다가 2월 중순부터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 조금 힘 빠지거든요. 그 구간을 저는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안 올라간 섹터가 있다면 올해 좀 제약바이오가 덜 갔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게 메타나 또는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빠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했습니다. 전기차 실적으로는 빠졌는데 테슬라가 반등 나온 건 휴머노이드 로봇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죠. 따라서 시장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정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 정도와 함께 당연히 소형주 쪽에서는 정치 테마도 움직이겠죠. 하지만 T방송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무방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구조적으로 이 강달러 현상이 진정이 되는지 여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중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경계하는 전략들을 챙겨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내일이면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증시가 문을 열게 되는데 분명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도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우리 아이린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네, AI 반도체는 좀 두드려 맞는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AI 바이오 쪽을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께 방송을 이제 해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AI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AI 신약 개발 쪽보다는 AI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선두에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AI 플랫폼 관련해서 종목들은 이제 다수의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AI 의료기기 쪽이 말씀드렸듯이 AI 신약 개발 쪽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5년 평균적으로 하나 임상 이제 후보 물질 하나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는데 15년이라는 시간과 또 돈도 1조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어떻게 하면은 좀 시간도 단축시키고 비용도 절감을 할까 해서 AI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제 제약사를 판매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또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개발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쪽은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바로 돈이 빠져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AI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5년 한 해 동안 신약 개발을 해서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그보다는 앞서서 이제 저는 딱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만 원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죠. 우리가 3만 5천 원 전후에서 매집을 했고요. 4만 원 이하에서 우리가 대거 매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다른 종목도 아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만 원대 그리고 루닛이 3만 원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그 100% 갈지는 몰랐지만은 올 한 해를 본다면 작년에 봤을 때 올 한 해를 본다면은 그만큼 이제 승부가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더블 게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저점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빨리 파동이 나오면서 12월, 1월 이렇게 덩달아 뭐 루닛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들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왔고 해서 바이오 쪽은 지속적으로 올 한 해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우리가 또 먹거리 찾아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시장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의료 수도 이제 의료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우리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 불에 이제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대 저성장 국면인데 불구하고 이제 바이오 시장은 한 7%대 꾸준히 연간 4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AI 쪽은 한 40%대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쪽을 관심 있게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의료기기 관련주에서는 루닛이라는 기업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요즘 암 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암도 뭐 폐암이나 뭐 대장암이나 뭐 유방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이 암을 요즘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제 첫 번째는 진단을 빨리 이제 받다 보니까 진단 기술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 진단을 받으시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이제 암을 이제 발견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암 진단 관련해서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 루닛이라는 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라는 우리 암 진단 솔루션과 루닛 스코프라는 암 병리 치료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가 이제 두 제품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동사의 얘기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AI 의료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하고는 달리 돈을 넣었고 돈을 이제 우리가 또 캐시카우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이쪽을 좀 더 관심 있게 이제 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올 한 해 제가 작년에도 M&A 관련주로 딱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루닛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삼성전자가 일단은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루닛이죠. 그래서 루닛이 앞으로 올 한 해 어떤 성장성이 이렇게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작년에 볼파라 인수로 인해 가지고 이 볼파라 인수를 통해서 볼파라의 이제 협력사들 이런 협력사들까지도 이제 루닛이 같이 함께 이렇게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해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단타성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손실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매매는 재작년 같으면 제가 이제 시켜드렸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매매를 좀 단기 수익에서 중기 수익으로 이제 바꿔드리면서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지만은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을 가려내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중기지만은 너무 또 길지 않게 매매를 해서 또 이제 가는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박스권일 때는 적당하게 수익 실현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실현해드리고 있는데 루닛이 지금은 사실 끌고 쭉 바로 가기는 무리수가 있죠. 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크리스마스와 또 새해에 들어서 1월 1일 신정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을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한 달 정도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최근에 이제 7만 원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여튼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한 가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아무리 바이오가 좋고 뭐가 좋고 하더라도 트럼프 2기 정책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국립보건원하고 연구 부분을 취소를 하고 또 연방과학기술기관 회의도 다수 이제 취소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1분기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HLB 리보세나립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FDA 이제 승인 가능성이나 이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은 이 종목이 가다가 멈출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인데 중소형주나 이렇다면은 당연히 타격이 좀 10에서 20%, 30%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고 가자는 거죠. 바이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금리 인하 시국에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들기 때문에 M&A 가능성이나 기업들의 이제 시너지 효과는 클 수 있지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이 금리 인하가 얼만큼 이어질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FOMC 금리 이제 결정에 따라서 또 이 바이오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큰 틀에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2기 정책에서 바이오 관련해서 특별한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달에 이제 줄줄이 미팅이 취소되면서 이 염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없다면 다시 좀 조정 아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DC 관련주들이 올 한 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향후 스케줄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 30% 빠져준다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은 제가 루닛 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오 쪽에서의 먹거리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표적으로 의료 AI 관련한 루닛에 대한 분석도 세세하게 좀 챙겨봤죠. 다만 이런 변동성들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 분할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임광빈 위원님과도 함께 좀 유망한 업종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잖아요. 당장 내일에 2월 달 많은 분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빠지고 딥시크가 왔는데 중국과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까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두 가지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저는 조금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시장을 좀 지금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서도 결국엔 트럼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과 직접적으로 기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물러설 리가 없죠. 트럼프 성격상.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늘릴 거예요. 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요, AI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3년 기준으로 3테라와트시 에서 2030년도 기준으로 652테라와트시로 217배가 증가할 것입니다. 테라와트시 뭐냐? 1조 킬로와트예요.
1조 와트시, 1조 와트시, 1조 와트시가 1테라와트시거든요. 1시간 동안 전력 소비가 어느 정도 되냐에 대한 이제 이 기준인데요. 지금보다 2030년도에 대략적으로 217배가 증가할 것이다. 트럼프의 방향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력은, 전선은, 변압기는 조정받아도 더 간다고 봐야 되겠고, 또 이 안에서 데이터 센터가 확충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품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어요. 비상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비상용 발전기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종목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들, 또 전선 전력 변압기 기업들이 미국의 AI의 쇼크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 미국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 쇼티지,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쇼티지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전력전선 변압기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트럼프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전기차로. 하지만 로봇,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등한 것이고, 물론 일론 머스크의 입김도 있었죠. 머스크가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시장에 이제 주식을 지금까지 테슬라 이제 반등시켜왔죠. 자, 로봇 중에서는 LG 로봇을 꼭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G 로봇에는 로보티즈가 있고, 엔젤 로보틱스가 있고, 또 인탑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세 가지 기업. LG 로봇, 네. 그리고 3월달 HLB 그룹주의 이제 FDA 최종 승인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HLB 제약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종목들까지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장 내일은요, 저는 한 발짝 시장에서 멀리 떨어지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달 초에 시장 분위기가 잡힐 거예요. 내일 당장 뭘 잡다라기보다는 아마 설이 바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크게 베팅하지 않을 겁니다. 관망 심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쪽과 자금이 들어와도 확 안 들어올 거예요. 자금이 빠져나가는 쪽은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AI 인프라 쪽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으로의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당장 내일장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한 발 멀리 좀 떨어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챙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유망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많은 참여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매수가와 비중은 또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6,500원에 10%요. 네, 22만 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0% 비중인데, 종가 기준 살펴보면 직전 거래일에 지금 22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매수가를 네. 아주 소폭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당장 내일장 문 열린 이후에 하이닉스에 대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우리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매수가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못 하신 점이 정말 너무 안타까우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전 저점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10%밖에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고, 최근에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저점에서 단기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제 또 이런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해소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이러면서 또 우리는 다 22만 원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연내 올 한 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2만 원이 고점으로 연내 계속 작용할 수 있다, 이 점. 그래서 중국의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AI 대중화에 대한 이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닌가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주가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오히려 한 15만 원 정도까지 밀어낸다면은 차분하게, 많이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반등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바로미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락 14% 급락했다가 또 반등이 8% 나왔다가 또 이제 뭐 별다른 흐름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이제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많으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덜어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아침에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쯤에 한 15만 원 전후에서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단행을 하시고, 또 내가 장기적인 SK하이닉스는 단타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빠진다면은 또 한 번 담는다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제 10%또 담으시고, 이런 전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한 번 좋은 자리, 평단을 많이 내려놓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또 수익권에 금방 또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빠지더라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하고 또 빠졌다가 또 반등하고, 이런 반등 국면에 잘 또 비중 조절을 잘 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잠깐 빠졌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22만 원에서 우리 시나리오를 정한다면 2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갔다가요, 지지해 주는 척 하면서 반등 딱 나왔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로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굳이 10% 빠졌다고 해서 더 살 이유도 없고, 또 20% 빠졌다고 해서 더 살 이유도 없고, 지금은 이제 한 16만 원 전후 정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 전후까지 한번 밀어내나, 이걸 좀 잘 살펴보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함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움직인 구간이 거의 15만 원에서 5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 잘 움직여줬다면, 내일 아침에는 한 20만 원 전 이하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높고요. 20만 원 전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꼬리 달리더라도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빠진다면 한 16만 원 전후에서는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한 10% 담아서 평단을 좀 낮춰보자. 거기서 만약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밑에서 더 하단에서 더 매수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장 이번 주에 만약에 내일 개장하면서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20에서 22만 원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비중도 100% 있으면서, 비중 50% 이상 있으면서. 근데 비중 조절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단기 스윙, 중기 스윙 말씀드리는 건데, 일주일 뒤에는, 다음 주에는 20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다다음 주에는 18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다음 주에는 16만 원 전후에서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머릿속에 한 달 동안 주가가 밀어내는 흐름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시장은 보지도 않고 당장 갈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샀다는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반도체를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 HBM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 AI 접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한 달 동안 이 주식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면서
이제 비중을 좀 담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가 피크를 찍고요.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 보였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최고 피크 찍은 7월 11일입니다. 작년 24만 8,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빠질 때는요. 빠지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반등이 나와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분명히 15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장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취임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또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반도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쭉쭉쭉 또 빠지다가 결국에는 한 15만 원 근처까지 갔죠. 그리고 난 뒤에 반등이 나와도 20만 원 돌파하기 좀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20만 원 돌파 못했습니다. 그죠? 돌파 시도하다 맞았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15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보여졌고 이런 과정이 박스권에서 한 6개월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이제 좀 안정권에서 AI 가주는 흐름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런 노이즈는 큰 노이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문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 동안 잘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하시고 이제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 잘 봐야겠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밀려날 때 16만 원 근처까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로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을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364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최근에 이 조선 쪽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죠. 덕분에 관련한 종목들도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가 주 후반 들어서 살짝은 밀려나는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임강빈 위원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선주가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왜 조선주가 좋은지 핵심을 먼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조선주에 지금 보면 잘 가고 있는 게 한화가 잘 가죠. 한화오션. 현대가 잘 가요. HD, 현대중공업.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삼성중공업을 이제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조선은 이관점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어떤 부분에서요? 해군력 쪽에서요. 미국은요,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이에요. 트럼프의 관점은 이겁니다. 미국을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중국이 해군력이 2020년도부터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군력은 중국과 비교했었을 때 이 시간이 10년만 지나가게 되면 해군력 쪽에서는 중국의 부족함의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뒤집고자 해서 한국에 조선업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방산업을 영위하는 조선 주식들이 잘 가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천연가스, LNG 수출에 따라서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약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메인은 방산이에요, 방산.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트럼프 2기 때 계속해서 잘 갈 것이고 또 삼성중공업도 당연히 잘 가겠지만 프리미엄은 하나오션 쪽으로 더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분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여쭤보지 못해서 저는 이 상담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더 가지고 가시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방산 쪽의 조선업을 영위하는 조선주에 관심을 가지시자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있어서 조선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또 전략도 챙겨봤으니까요. 내용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두 위원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지금 굉장히 기대가 큰데 저희가 정리 후에 그 답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자, 이제는 시장에서 주인공이 되어줄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과연 어떤 종목들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우리 아이린 위원님의 종목 전략 챙겨볼까요? 네, 루닛입니다. 앞서서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 루닛 관련해서는 일단은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려서 허투 양성 대장암 AI 연구 아스코 공식 저널에 게재가 되면서 루닛 스코프에 대한 또 기대감 역시 올 한 해 또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년 연속 다보스 포럼에 참가를 완료해서 이 부분으로 앞서서 이제 지난주에 급등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 루닛 인사이트와 또 볼파라 헬스 제품에 대한 성장성이 올 한 해 가시화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엔 볼파라 인수로 인해서 작년 한 해는 이제 좀 실적 부분이 개선이 못 됐다면은 올 한 해는 실적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폐암 EGFR 관련해서 이제 AI 진단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폐암 환자가 가려지는 이 AI 진단을 이제 같이 협력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 하반기에 FDA 승인 소식도 있기 때문에 승인 허가 신청 예정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서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은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하단 라인 3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임강빈 위원님과도 함께 종목 전략 챙겨봐야겠죠.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실적 저평가 기업이 되겠습니다. GNC 에너지입니다. 화면 바로 볼게요. 자, GNC 에너지가요. 어떤 기업이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가 있죠.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날수록 비상용 발전기와 함께 시가총액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신고가 영역인데요. 급등주가 아니라 실적주입니다. 실적 성장주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좀 무방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5,800원, 손절은 11,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까지도 뒷받침되는 GNC 에너지 이렇게 들어봤으니까요.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그리고 무방에 있어서 많은 또 애를 써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린 위원님부터 무방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자, 24년에 잃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매매하다가 많이 잃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4분기에 집중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분기에 집중한 종목들이 지난 4분기뿐만 아니라 이번 1분기 딱 개장하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도달해주면서 멋지게 이제 여러분들께 100% 더블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다면은 들고 계셔야 되고 어떤 로봇주를 또 가지고 가서 대박 수익 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좌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비중이 중요합니다. 종목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종목을 하더라도 똑바른 거 하나를 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대박 수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종목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면 수익이 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빠진 종목들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좌가 엉망이 돼버리죠. 자, 오늘부터 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못다한 바이오 얘기 2부 또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24년에도 그렇고 사실 올 1월부터 벌써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비중 관리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어지는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강빈 위원님께서는 공개 방송에서 또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무방 통해서 앞에 제가 시황 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종목 간 디테일 그리고 앞에 맨 마지막에 공약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방송 통해서 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하시는 분들 못다 나눈 이야기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임강빈 위원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써주신 우리 아이린 위원님 그리고 임강빈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